여자는 너무 예쁘다는 이유로 농사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변을 당했다. 여자가 환생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망치로 남편의 두 다리를 부러뜨린 것이다. 그리고 다시 뼈를 이어 붙여 키를 키워주었다. 원래 이 여자는 정형외과 전문가였다. 전생의 남편은 보디빌딩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여자에게 골연장수를 해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여자는 남편에게 후유증이 남을까 염려하여 주저없이 거절했다. 결국 대회 당일 남편은 외모는 잘생겼지만 키 문제로 인해 처참하게 탈락했다. 대회 후 남편은 우연히 알게 되었다. 이 대회가 사실은 류가 따님의 남편을 뽑는 것이었음을. 우승자는 수천만 원의 상금뿐만 아니라 류가 따님의 총애도 얻을 수 있었다. 남편은 여자가 자신의 재벌가 사위 기회를 망쳤다고 원망했다.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그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차로 여자와 동반 자살을 했다. 여자가 다시 눈을 떴을 때 남편이 수술을 해달라고 애원하던 날로 환생해 있었다. 눈앞에서 죽겠다고 협박하는 남편을 보며 이번 생에서 여자는 망설임 없이 수술을 해주겠다고 승낙했다. 남편은 듣고 격하게 흥분하며 자신이 우승하여 류가에 장가들면 여자를 걷어차 버리겠다고 맹세했다. 하지만 남편이 몰랐던 것은 진정으로 남편을 고르려는 사람이 류가 따님이 아니라 류가 따님의 70살 노모라는 사실이었다. 전생의 여자는 우연히 이 비밀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후유증을 핑계로 남편에게 수술을 거부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 대가로 돌아온 것은 남편의 배은망덕이었다. 이번 생에서는 여자는 남편이 지옥으로 한 걸음씩 걸어 들어가는 것을 보려 한다. 남편은 곧바로 이 좋은 소식을 시부모님께 알렸다. 시부모님의 오만한 태도를 보자 여자는 확신했다. 그들이 이미 남편이 류가에 장가드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그렇다면 여자는 기꺼이 그들을 도와주기로 했다. 당일 바로 남편에게 수술을 잡아주었다. 다만 미리 이자를 좀 챙기기 위해 여자는 마취가 회복에 지장을 준다는 핑계로 수술 시 남편에게 마취를 하지 않겠다고 고집했고 남편은 빨리 회복하기 위해 이를 악물고 허락할 수밖에 없었다. 여자는 곧바로 병원에서 가장 큰 망치를 가져와 남편의 다리를 향해 힘껏 내리쳤다. 비명과 함께 남편은 고통에 기절하고 말았다.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이미 병실로 옮겨진 뒤였다. 눈에 띄게 길어진 두 다리를 보고 남편은 기쁨의 눈물을 참지 못했다. 서둘러 시부모에게 측정기를 가져와 확인해 달라고 했다. 키가 1m 85cm예요. 이제 1m 85cm예요. 남편은 믿을 수 없었다. 여자의 의술이 이렇게 뛰어날 줄은. 단 반나절 만에 키를 무려 10cm나 늘려주다니. 하지만 그가 기뻐하는 것도 잠시. 두 다리에 갑자기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다. 여자는 그 모습을 보고 서둘러 설명했다. 이런 수술은 신체 손상이 매우 크기 때문에 남편은 회복하려면 최소 한 달은 걸릴 거라고. 남편은 이 말을 듣고 분노하며 여자에게 따졌다. 일부러 그런 것 아니냐고. 자신은 곧 시합에 나가야 하는데 어떻게 한 달을 기다리냐는 것이다. 여자는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권유했다. 특수 고정기를 설치하라고. 하지만 이 고정기는 몸에 큰 부작용이 있어. 일단 장착하면 환자는 한 걸음을 걸을 때마다 뼈를 깎는 고통을 견뎌야 한다고. 남편이 이 말을 듣고 망설이던 중 조직위원회에서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다. 빨리 와서 시합에 참가하라고 재촉했다. 빨리 시합에 나가기 위해 남편은 여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고정기를 장착했다. 결국 그는 곧 재벌가의 대릴사위가 될 몸이니 이깟 고통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었다.